토닝 받고 효과 없다, 토닝 받지 말라,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토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할 말이 많은데요,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 겹치면 치료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하면서 레이저를 같이 하면 좋은데요, 얼굴이 환해진 것을 더 강화시켜주고. 왜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원장님은 피부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시술은 뭐예요? 제가 일할 때 많이 하는 시술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저는 숫자로 따지자면은 보톡스랑 레이저 토닝인 것 같아요. 왜 이 두 가지를 많이 하시나요? 저번에 가성비 입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두 가지는 받는 손님 입장에서 크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 레이저 토닝은 제가 네네. 좀 궁금한데, 이 토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토닝은 저번에 영상에서 하지 않았나? 근데 그때는 기미만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토닝하면 제가 또 입이 근질근질하죠. 레이저 토닝으로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네네. 레이저 토닝이 정확히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토닝의 톤이 얼굴 톤, 피부 톤이에요, 피디님. 레이저를 통해 갖고 얼굴 톤을 맞춘다는 거죠. 누가 맞는다는지 모르겠는데 손님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쉽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의학 용어로 풀었으면요, Q 스위치 ND 야그 매질에 1064 나노미터 파장을 큰 스팟에 약한 세기로 얼굴 전체에 여러 번 쏘아주는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피디님? 뭔 말이에요? 무슨 외계 용어 듣는 것 같죠? 네. 그게 손님들한테 레이저 토닝입니다 하면은 이해가 팍 오니까 진짜 잘 만든 단어죠. 어쨌든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얼굴 톤,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저번에 한번 듣긴 했는데, 네네. 원리나 효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부 밑에 있는 색소 멜라닌을 잔잔한 레이저로 조각내주는데요, 이러면은 당장은 비포 애프터 변화사항이 없지만 피부 밑에 멜라닌이 레이저 받고 나면 깨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몸에서 흡수를 해가요. 흡수해가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1주, 2주, 3주일 지나면은 이 색소가 적어지게 되니까 그런 원리상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술입니다. 이게 왜 좋아요? 제가 미용의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시술이 이 레이저 토닝입니다. 첫날 첫 손님한테 피부과 원장으로서 첫 시술을 한 게 토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떨림과 설렘을 가지고 제가 배운 대로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얼굴에 쏘아드리고 시술 마치고 나왔을 때 그 긴장감과 두근거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술 자체는 너무 익숙해졌지만요, 그 뒤로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개원하고 나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랑 인연이 좀 깊은 시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런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건 아프잖아요, 피디님. 네네. 그래서 손님도 긴장하고 저도 잘해야 돼서 긴장하니까 사실 시술하면서 손님이랑 대화나 교감을 많이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레이저 시술은 하면서 손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한테 되게 의미 있는 시술이겠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네. 토닝 받고 효과 없다, 토닝 받지 말라,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네네네. 효과가 네. 없는 건가요? 네. 이런 분들은 왜 그럼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지. 이건 진짜 제가 이 토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할 말이 많은데요, 효과가 없다는 거는 본인이 느꼈을 때 뭔가 변화사항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복합적인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김밥. 저는 김밥 좋아하거든요, 피디님. 김밥이요? 예. 병원 점심시간에도 일 바쁘게 끝나고 후딱 밥 먹을 때 병원 근처에 김밥집 가가지고 김밥 라면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 김밥의 맛을 저는 레이저 토닝에 좀 비유를 드릴게요. 김밥 맛을 좌우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김밥 재료, 김밥 많은 아줌마의 손맛, 그리고 김밥 먹는 손님의 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김밥밥이 좀 오래되고 눅눅하고 미리 싸놔가지고 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맛이 어떻겠어요, 피디님? 맛이 없죠. 네. 그리고 김밥 많은 아주머니가 이제 막 김밥 많은 법을 터득해가지고 본인은 잘 몰라. 그래서 옆구리가 터지고 재료 비율이 또 안 맞으면 어떻겠어요, 피디님? 맛이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김밥인데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이랑 배가 완전 부른 사람이 똑같은 김밥을 먹으면 누가 더 맛있게 먹겠어요? 배고픈 사람.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에 좀 비유를 드리면요, 김밥 재료는 레이저 장비에 비유할 수가 있고, 김밥 많은 아주머니는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손님은 이제 받는 피부가 손님의 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 레이저 장비가 안 좋으면은 효과가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장비 자체는 솔직히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뭐 2천만원, 3천만원 하는 이름 없는 국산 브랜드 레이저랑 뭐 1억 가까이 하는 네임밸류 있는 수입 레이저 장비는 효과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는 마지막 부족한 한 2% 정도를 채워주는 정도라 보고요, 중간대 가격 이상의 국산 장비로 받아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에서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이 아니라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손님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레이저 장비
장비 안에도 램프라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하나하나 쏠 때마다 이 램프 수명이 줄어든다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램프를 10만 샷, 100만 샷 교체될 때가 다 지났는데도 계속 교체 안 하고 레이저 나오는 끝 렌즈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도 아무도 병원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그냥 썩은 김밥 재료로 김밥 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김밥은 문제점이 뭐냐? 김밥 우리가 맛보고 썩은 김밥이면 바로 뱉어내고 야 이 주인아 이거를 김밥이라 파냐? 화내고 네가 한번 먹어봐라 하면은 주인도 먹어보고 맛없으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환불도 할 텐데 레이저는 손님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램프가 다 됐는지 레이저에 먼지가 꼈는지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어요. 슬프지만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장비 관리가 중요하다. 김밥 재료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김밥을 마시는 아주머니 시술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김밥을 마는 아주머니도 레벨루가 다 있습니다. 이제 재료가 다 준비돼 있고 손질 다 돼 있고 김이랑 밥을 펴서 재료만 올리고 돌돌만 후에 칼만 써면은 김밥이 완성되는 그 매뉴얼만 각 익힌 아주머니가 있고 그 매뉴얼을 본인이 만들 만큼 경험이 많고 재료에 대한 이해도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빠삭한 아주머니도 있겠죠. 제가 피부과 처음 일하면서 제일 처음 한 시술이 아까 뭐라고 했죠, 피디님? 레이저 토닝. 맞습니다. 처음 피부과에 입문한 부원장 선생님들이 시작하게 된 시술이 보통 레이저 토닝이에요. 왜냐하면 김밥 매뉴얼대로만 대부분 하면은 큰일 없이 괜찮거든. 그런데 옆구리가 터지거나 손님이 돈가스 김밥, 계란말이 김밥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이제 초보 아주머니들이 당황하죠. 시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저 토닝은 얼굴을 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레이저 토닝을 받는 모든 손님들의 고민사항은 아니에요. 환해진 것 말고도 누구는 기미가 고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 작게 난 잡티가 고민일 수도 있고 누구는 눈 주변이나 입가 색소가 고민일 수도 있고 레이저 토닝이라는 단어 안에 참 디테일하고 많고 많은 고민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매뉴얼대로만 똑같이 쏘는 법 그 이상을 모르거나 너무 바빠서 하나하나를 케어할 수 없는 병원이면은 아 괜찮아요 고객님 그냥 이 김밥 계속 드세요.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요. 더 맛있는 김밥은 없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고민에 맞춰서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손님들도 프로예요. 이 김밥이 그저 그런데 내가 그 이상을 원해. 근데 김밥집에서는 이게 최고래. 그러면 손님들도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다른 프리미엄 김밥집 가죠.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쏘아주는 토닝은 의사 면허 있는 선생님이 매뉴얼 읽고 하면 누구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손님의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단계가 되려면 경험이랑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재료, 요리사, 손님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저는 요리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만나느냐죠. 아 말이 좀 길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김밥 먹는 손님, 레이저 받는 손님, 이 피부 이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사실 손님을 제가 까내리거나 손님 탓으로 돌리려는 건 아니지만 세상 만사 모든 서비스가 그래요. 최고의 김밥을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먹으면 그저 그렇고 배고픈 사람은 그저 그런 김밥을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사람 몸이 다 제각각인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좋은 장비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도 반응이나 효과에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딜 때도 있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냥 대충 매뉴얼대로 해도 좋아지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차이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원장님 지금 얘기를 네네. 되게 길게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일단 장비랑 선생님이랑 손님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장비랑 선생님은 네네네. 손님들이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맞아요.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없을까요? 약간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전제를 깔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제 경험에서만 알고 있는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불완전할 수도 있고 늘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박리담의 스타일로 의사 선생님 수가 좀 많이 많은 곳은 이제 매뉴얼화된 김밥만 파는 것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봉직으로 일했던 것도 이런 유형이었으니까 이런 데는 진짜 바빠서 손님들이 계속 많이 오니까 빠르게 매뉴얼대로 김밥 말고 테이블 위에 올리고 다른 김밥 말고 테이블 위에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김밥 재료의 퀄리티나 마리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뉴얼 이상의 그 김밥을 만들어야 할 때 간혹 김이나 주근깨 흑자 오타모반 등의 약간 특이사항의 손님이 오면은 매뉴얼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은 그게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데서 일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물론 뛰어나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든 환경이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비는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복잡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당연히 비싸고 제일 좋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골프 칠 때도 다 비싼 골프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걸로 해도 골퍼의 실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장비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이면은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 요인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장비랑 좋은 선생님 만나도 네네. 효과 없으면 손님 탓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론상은 그래요. 근데 이게 완전 손님 피부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손님이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생활 습관만 교치면 치료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저번에 말씀해주신 그런 네. 기초 보습 이런 습관들인가요? 이전에 우리가 많이 찍었던 뭐 세수, 선크림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대로 지켜주시면은 이제 레이저 토닝 받을 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토닝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1회를 딱 받는다. 이론적으로 멜라닌이 깨진다는 효과가 원리상 있지만 사실 색소라는 게 우리가 레이저 토닝으로 지워놔도 살아가면서 마찰, 염증, 자외선으로 인해 새롭게 늘 다시 끼는 거라서 레이저 한 번 해서 줄여도 늘고 줄여도 늘고 줄이고 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어느 정도 회차가 되었을 때 효과가 눈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술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사항으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 많이 마셔주시고 레이저 받은 날 보습 잘 해주시고 세수, 선크림 잘 영상대로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 레이저가 본인의 컨디션보다 셀 경우에는 잔잔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얼굴이 또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받았을 때 간혹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색소를 없애려다가 주변 조직에 에너지가 더 과하게 들어가는 염증이 생겨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이게 계속 진해져 있는 색소가 아니라 이 또한 돌아오는 색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회 토닝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회가 지났을 때 밝아지는 내 얼굴 그 과정의 일부러 보고 잘 해결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의사와 병원이 이걸 손님한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믿음을 못 주면은 잠깐 진해질 경우에 그것 때문에 손님이 떠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잠깐 진해진 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 치료 후에 붉은기가 만약에 조금 있다 하면은 연하게 스테로이드를 살짝 도포해주면 색소 침착이 잘 안 생기고요. 그 외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 선크림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시술 주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있죠. 여기서 받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옆 병원 피부과 가서 또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최소 주기가 저는 1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멜라닌이 깨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 깨진 색소를 몸에서 흡수해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자극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은 피부가 회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1주, 일반적으로 저는 10일에서 2주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레이저 치료 받으면서 네네. 같이 하면 좋은 시술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레이저 토닝 하면서 제네시스 레이저를 같이 하면 좋은데요. 제네시스 레이저는 당연히 뭔지 모르시겠죠? 네. 뭐예요, 그게? 이제 제네시스 발생시킨다는 말인데 뭘 발생시키냐? 피부 재생을 발생시키는 레이저예요. 이제 진피층을 열로 달궈가지고 콜라겐이랑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있어요. 얼굴이 환해진 것을 더 강화시켜주고 건강하게 예뻐지게 해주고 몸에서 색소를 가져가는 것을 더 강화를 해줍니다. 오늘 약간 제가 김밥의 비유를 드리다 보니까 약간 설명이 장황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렸던 거고, 다양한 김밥집이 있는 것처럼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받아도 환해질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본인이 조금 더 디테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하면은 그 디테일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에 찾아서 가보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